2019년 6월 9일. 자, 오늘의 제목은 현충일 추념사는 좌익들의 대한민국 부정의 역사관이다. 아울러 이것은 나아가 연방제 통일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나는 이 사람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약산 김은봉이 이끈 의열단의 활약과 조선의용대의 무장투쟁은 광복군의 한 축이 되었고 오늘날 국군의 동력으로 이어졌다며 반드시 서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재평가돼야 불행했던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 더욱 가관인 것은 약산 김은봉의 독립운동이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물론 약산 김은봉은 독립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역사의 평가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는 일부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거는 역사 왜곡이고 역사 공정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좌파 세력들은 역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일제시대에 살아본 사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25까지도 세대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함께 살은 사람들이 왜 김은봉이에게 서운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남북 분단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봉은 북한 체제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함께 겪은 사람들의 처절한 숙명과 운명은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또 태어나 보지도 않은 자들이 역사를 이렇게 권력으로 평가하려 하고 재단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역적입니까? 나는 독립운동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김은봉이가 20세 때 신채호 선생을 만나 일명 조선공산당 선언을 받고 의열단으로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한 역사적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월북한 이후 동족 상잔의 6.25 전쟁으로 이 땅의 선조들 수백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그를 그 시대를 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서운을 하고 훈장을 줄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의 동력이 되었다. 심지어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반역적인 역사관은 왜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현충일날 추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현행 헌법상 주적이며 괴뢰집단이고 더욱이 핵폭탄까지 개발을 하고 국제사회 위협을 해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깡패 집단입니다. 대통령의 저런 역사관이 그렇다면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일성이도 김무정이도 박헌영이도 김두봉이도 서운을 해줘야죠. 그 사람도 한미동맹의 축이 됐습니까? 도대체 저 대한민국 좌파들은 해방전후사의 인식 몇 권 읽은 것으로 역사가 그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도저히 회개망측한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 읽었죠. 대통령이 역사를 재단할 수 있습니까? 5천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좌익들, 지금 주사파들의 인식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들이 이럴 것이라고 예측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주체들은 이른바 주사파와 그들에게 붙어먹은 좌파들입니다. 정의당도 똑같습니다. PD들도. 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쟤들 큰 집입니다.
그러면 저 큰 집으로 보내야죠. 이자들의 저러한 역사관은 나아가 북한과 대한민국의 연방제 내지 연방국가 형태의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자는 논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과는 적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에 붙자, 즉 해양 제국주의 세력, 즉 바다를 지배하는 세력 국가와는 손을 끊고 결별하고 대륙 세력에 붙어먹자, 이런 논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정권의 외교 노선이 철저히 반미 반일 노선 아닙니까? 미국 대사가 얼마 전 하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민간용과 군사용 분리하겠다 하면서 뿌덕뿌덕 거기에 반발하고 미국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벌벌 떠는 미국이고 일본도 벌벌 떠는 미국한테 말입니다. 자기 힘도 모르고. 자,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여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대통령과 또 시대를 독재로 회귀하는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분립은 이미 무너졌고 언론도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현충일 며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청와대에 서해 천안함 연평해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점심을 초대해놓고 7쪽짜리 국정홍보용 화보 책자를 주었답니다. 거기에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환하게 이렇게 나왔답니다. 저렇게 김장군이 좋을까요, 저 사람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자들을 보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 국민 세금 내고 북한을 위해 충성하는 집단 정권을 가만 놔둬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6월 항쟁 이후 그나마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이루었습니다만은 그것마저 이제 무너져 버리고 우리들 또 선배들과 조상과 선배들이 일궈놓은 경제적 성취를 권력이 마구잡이식으로 무너뜨리고 우리들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들을 해체해가고 있는 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김장군 아가리에 쳐넣음을 물론이고 입으로는 반미 반일을 외치면서 우리나라를 이웃나라 일본에게 국익을 몽땅 다 빼앗길 것입니다. 이완용이보다 더욱 친일하는 새끼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일본에게 이득을 준다면 그거는 친일파죠. 반일하면서 주둥아리 노는 대한민국의 이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또 김장군한테 넘기려는 놈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들, 이 대한민국 좌익 세력들, 이들이야말로 반역자들이며 이적행위자들입니다. 형법상 이적행위, 국가보안법상 형법상 여적죄. 자, 여러분, 이적행위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저는 이들 주사파 좌익들은 모조리 포성줄에 묶어서 북으로 보내자는 운동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연방제입니다. 김장군과 함께 큰 집과 우리 작은 집이 합치자 이겁니다. 자, 이들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국민 세금 들어가고 그거 보내면 또 제자들 키우고 또 새끼 칩니다. 안 됩니다. 이들은 북으로 모조리 포성줄에 묶어서 보내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